제가 이직을 해서 이사를 했을 때의 일이에요. 회사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오래 살던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지역도 낯설고 이동도 불편했던 상황이에요. 사실 뭐 그래봤자 맘먹으면 한두 시간 내로 원래 살던 지역에 갈 수 있기는 했는데 이 물리적인 공간이 확 뒤바뀌는 게 꽤나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제 생활 패턴이나 반경이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져 있던 상태였고 원래는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퇴근하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 그냥 평일에라도 잠깐 카페를 가거나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사한 지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확 외로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이전에도 혼자서 이사를 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다 학교 근처였어서 이렇게 제 생활의 근간이 뿌리채 뽑히는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이때 이직했을 때 이사했던 거랑 가장 비슷했던 큰 이동은 제가 교환학생을 갔을 때였거든요. 그때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 심지어 언어도 정말 초보 수준으로 배워가서는 무슨 용기로 숙소도 안 구하고 그냥 호텔 5일 정도 잡아놓고 거기서 발품 팔면서 집을 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두려운 마음보다 설레고 신나는 마음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딱히 스트레스를 묘하게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또 완전 20대 초반일 때랑은 또 다른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꼭 이직하면서 이사했던 경험 말고도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도 다뤘던 그 발리 2달 여행했던 것처럼 한 지역으로의 중장기 여행이나 한 학기 정도 교환학생을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낯선 외국 타지에 가서 잠깐이라도 좀 살아본 경험들로부터 제가 느꼈던 새로운 도시에서 살아보는 경험들의 좋은 점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다.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놓이다 보면 나 스스로에게 더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게 때로는 불편하고 불안하겠지만 결국에는 나에 대해 더 잘 알고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가족들, 나를 알던 친구들, 동료들 등등 나를 둘러싸던 사람들과 환경들 속에서 좀 틀에 박혀있던 나의 정체성을 잠시 벗어던지고 다시 내 내면에 집중하고 내 색깔과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더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중요한 질문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가령 내 인생에서, 내 일상에서 진짜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공간은 어떤 모양일까? 이런 질문들이요. 두 번째,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다는 건 정말 직접적이고 또 물리적인 변화잖아요. 그냥 숨쉬는 모든 순간이 새로운 것 투성이고 예상치도 못했던 겪어보지 못한 문제들에 맞닥뜨리기도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만큼 어떤 상황이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문제 상황이 생겨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그 감각을 기르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요. 이전에 캐롤 드웩 박사님의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가짐을 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성장 마인드셋은 지금 잘 못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지고 포기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잘 못해도 지금 잘 몰라도 결국엔 나아질 거야. 익숙해질 거야. 배워서 나중엔 더 잘하게 될 거야. 하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도시에 적응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또 결국엔 다시 적응해내고 좋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극복해낼 수 있는 자신감, 어떤 상황에든 적응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 감각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새로운 자극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애초에 새로운 경험을 항상 추구한다고 해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자극 추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 반대로 안전을 추구하는 기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상반되는 기질은 항상 변화 앞에서 매번 충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나를 놓았을 때 내게 들어오는 모든 새로운 자극들에 집중하다 보면 더 깊은 행복감과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신선한 자극들로부터 전혀 모르던 세상과 가치관을 배울 수도 있고 어딜 가나 사람 사는 모양새는 좀 비슷하지 않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고민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걸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면 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회사에서 보내는 매일매일의 하루는 바쁘게 항상 하던 일 하면서 금방 시간이 가는데 새로운 여행지에서 보내는 하루는 정말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새로운 자극이 많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물론 꼭 물리적으로 어디 멀리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도 이런 새로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는 이 행위가 스트레스를 받지만 좋은 점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저는 이 낯선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건 물고기가 물갈이를 하고 화분이 분갈이를 하는 여정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물고기도 물갈이를 할 때 물의 화학적인 성분, 온도, pH 등과 같이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물을 100%다 갈아주면 스트레스를 크게 받기도 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물갈이를 할 때 기존에 원래 있던 물을 3분의 1 정도 남겨둔다고 합니다. 화분의 분갈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분도 흙의 구성, 수분, pH, 온도나 습도와 같이 주변 환경이 변하면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갈이나 분갈이를 할 때는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갈아주거나 기존 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물이나 흙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화분은 분갈이를 한 후에 일시적으로 좀 그늘진 곳에 둬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고도 합니다. 물고기랑 화분도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하게 다뤄줘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당연히 적응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혼자서도 자주 갈 수 있는 밥집이랑 카페 뚫어놓기. 혼자 살다 보면 당연히 혼밥하는 일도 많을 텐데 딱히 생각과 선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웨이팅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밥집을 하루에 하나씩만 좀 찾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혼자서 할 일도 하고 사색도 할 수 있는 카페도 좀 뚫어놓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 들어가는 길에 편하게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끔 집 바로 아래랑 옆 건물, 도보 5분 내 거리에 있는 마라탕집, 떡볶이집, 쌀국수집 이런 데를 좀 뚫어놨었고 카페도 뭐 혼자 집에 있으면 잘 집중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카페에 갔는데 집 근처에 마침 음악이 좋고 좀 특이한 컨셉의 카페가 있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가끔씩 색연필이랑 다이어리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다꾸를 하기도 하고 거기 나오는 음악을 듣다가 좋은 노래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카페에 진열되어 있는 에세이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책도 읽다 오고 뭐 그랬어요. 좀 콘텐츠가 많은 카페였거든요. 두 번째, 병원이랑 약국 뚫어놓기. 이거는 사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데 갑자기 아프면 서럽잖아요. 근데 또 그때 부랴부랴 병원 알아보려면 좀 갑자기 마음이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자주 가는 병원들, 이비인후과나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또 피부과 이런 것 좀 종종 가게 되는 곳들은 미리 뚫어놓으면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지역 공동체 들어가기. 처음 이사간 지역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속감 때문 아닐까 싶어요. 소속감을 가장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역시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건데요. 선택지는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뭐 취미 위주로 러닝 모임이나 독서 모임 이런 거 찾아볼 수도 있겠고 종교가 있으시다면 종교 공동체도 좋을 것 같고 원데이 클래스나 동호회처럼 뭐 일회성이든 주기성이 있든 가볍게 사람을 부담 없이 만나기 좋은 곳들을 찾아보면 좀 소속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혹시 좀 기존에 알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이사 온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건너서 소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의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친구의 친구도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건너라도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 게 지역에 적응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체로 하는 운동에 참여하기. 제가 옛날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렇게 3명의 여자가 만났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2명씩 번갈아 가면서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서로 뭐 나이도 직장도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만나자마자 무작정 공을 치기 시작했는데 온통 배드민턴에 관련된 대화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기면서도 편하더라고요. 나중에 슬슬 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상도 좀 알게 됐는데, 이렇게 친해지는 게 좀 훨씬 자연스러웠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진 동네 친구가 생기니까 이제는 배드민턴 치고 싶을 때마다 연락할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도 교양 수업으로 필라테스 수업을 혼자 들은 적이 있는데, 똑같이 혼자서 들으러 온 친구랑 친해져서 지금까지도 너무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으면서도 단체로 모여서 하는 운동도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친구를 사귀기에 좋은 수단 같습니다. 5번째, 루틴 만들기. 내가 어디를 가든 항상 하는 행동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예요.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루틴이라는 게 별 대단한 게 아니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지킨다든지, 자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를 간다든지,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하는 루틴을 세우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지내다 보면은 저랑 생활 패턴이 비슷한 사람들과 자주 오며 가며 마주치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친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동네에서 4년을 살았었다고 했는데, 처음에 2년 반 정도는 진짜로 회사 집만 하고 배달시켜 먹고 이러느라고 제가 사는 동네를 정말 몰랐어요. 근데 한 3년 차쯤부터 여유가 생겨서 동네 산책도 하고 모르던 골목도 좀 다녀보고, 안 가봤던 카페나 빵집, 밥집도 걸어서 가보고, 자전거 타고 저기 근처 공원 산책이나 피크닉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금방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상적으로 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몇 개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좀 루틴하게 생활하는 것도 이 지역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인데요. 시간을 딱 6개월만 주라는 거예요. 뭐 어느 곳이든 적응하려면 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요거는 새로운 도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도 그렇고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너무 재촉하지도 다그치지도 말았으면 좋겠고,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변화라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스트레스겠어요. 그러니까 틈틈이 일상 속에서 운동이랑 명상,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하면서 스스로에게 숨 쉴 공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웬만한 제안들의 예스를 외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서로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벤트가 있다든지 이런 친목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는 것처럼 큰 삶의 변화를 결정할 때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다고 믿어요. 종종 이런 큰 결정을 앞두고 항상 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연애 중이라면 애인과 헤어져야 된다든지, 혹은 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할 거니까 그냥 남아 있어야지, 가서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 때문에 좀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당장 이런 눈앞의 이유들이 발목을 잡는다면 진짜 멀리 한 50년 후 정도를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50년 후에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 이 결정을 후회할까 안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명쾌해지더라고요. 지금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한다는 이 결정이 내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후회가 남을 것 같다고 하면 가는 거고, 아니라면 좀 더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변화를 선택하는 건 당연히 설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불편함을 수반할 테고, 향수나 이질감, 외로움 같은 감정이 많이 들면서 때때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영화적인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나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일단 문제가 닥치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좀 안 좋은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의 내가 나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정말 멋진 결정이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좀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상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 끝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죠. 이렇게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하는 큰 결정은 이 5번째 단계에 많이 맞닿아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은 이 5단계 이론과는 좀 다른 성공적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챙겨야 할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려보고 싶어요. 이 모델은 캐롤 리프라는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소개한 툴인데요. 캐롤 리프 교수는 심리적 웰빙과 심리적 탄력성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의 심리학 교수로서 노화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한 6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자기개발. 계속 뭔가를 배우고 도전하고 내 소프트 스킬이든 하드 스킬이든 끊임없이 배우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 두 번째, 삶의 목표를 설정한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자율성. 내 시간에 대한 통제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에요. 네 번째, environmental mastery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충족해주는 곳인가 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이 처해 있는 외부 환경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4번째 항목이 오늘 주제인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강한 유대감입니다. 연인이든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깊이 있는 인간관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과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번째는 자기 수용인데요.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해요. 이거는 자기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사실 항상 자기 자신을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점과 나쁜 점, 단점과 장점을 다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포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항목이 충족이 되면은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됐고 자기계발서들 보면 좀 항상 내면에 집중하고 내면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렇게 4번째 항목과 같이 외부의 환경 또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이 모델이 굉장히 공감이 갔고 또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짐승은 몸이 성하고 배가 부르면 행복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자신을 달래가며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서 한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결국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이상 뿌듯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 2 문장이 좀 와닿았는데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만족감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는 어찌 보면 정말 필연적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나 새로운 환경으로 물리적인 이동을 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 과정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만큼 제가 언급한 것 이외에도 얻게 되는 게 정말 많을 것이고 또 그만큼 경험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변화든 좀 내면적인 변화를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